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판 싸워서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혹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혼을 결심하게 된 몇 가지 이야기를 순서 상관없이 적어보겠습니다. 결혼 2년 차, 우리는 30살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저는 일남 일녀 중 장녀이고 남편은 이남 중 장남입니다. 맞벌이로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연봉도 둘이 같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남녀 평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를 준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더 부담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트 비용을 공동 통장에서 꺼내 해결하며 기념일 선물도 그 돈으로만 준비하며 동등한 연애를 해왔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저는 7천만 원, 남자친구는 9천만 원을 모은 상태였어요. 남편이 더 많은 돈을 쓰게 하기는 싫어서 친정에 손을 벌려 남편의 금액과 맞춰 9천만 원을 준비하고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추석을 맞이했어요.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돕고 설거지도 하고 밥상도 차리며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했죠. 저녁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술도 한잔하고 애교도 부리며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끝낸 후 친정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께서 고모님이 오신다며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편을 쳐다봤지만 그는 모른 척하더군요. 어이가 없어 시어머니께 친정에도 가봐야죠. 저도 맏딸인데요. 라고 말씀드리고 남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가는 길에 남편은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친정에 도착해서도 손님처럼 앉아만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와 남동생도 모두 집안일을 돕는 스타일인데 남편은 먼저 나서서 설거지를 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더군요. 엄마가 상을 치우는데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하던 그대로 행동하더라고요. 부모님 앞이라 그냥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하룻밤을 자고 가기로 했는데도 남편은 계속 가자고 짜증을 부렸고 저는 무시하고 하루를 더 자고 아침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나는 시댁에서 열심히 돕고 있는데 왜 당신은 친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고요. 남편은 어색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참나, 누가 안 어색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노력은 제가 해야만 하는 겁니까?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개월 동안은 제가 시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알아서 처가댁에 안부 전화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친정엄마와 통화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넘겼고 대신 그 이후로 저도 시댁에 안부 전화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묻더군요. 자기야, 요즘 우리 집에 안부 전화 안 해? 그래서 저는 대답했죠. 응, 안 해. 그러자 남편이 왜 안 해? 라고 물었고 저는 자기도 우리 집에 전화 안 했잖아. 그래서 나도 안 해도 되는구나 생각했지 라고 대답하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제가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그렇게 남녀 평등을 외치더니 내가 시댁에 안부 전화 안 하니까 서운해. 그러자 남편은 그제야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남녀 평등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자식된 도리니까 하는 거지. 라고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왜 자기는 아들이니까 해야 하고 딸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편은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연애 시절에 그렇게 논리적이고 정확하던 그 사람 맞나 싶더군요. 화가 나서 일부러 시비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자기야, 내가 왜 자기 집에 안부 전화를 해야 하는지 이유 좀 말해줄래?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죠. 부모님이 자식이 결혼했는데 궁금하실 거 아니야? 자식된 도리로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결혼했는데 전혀 궁금하지 않으신가 보다. 자기가 안부 전화 드리면 되잖아. 그러자 남편은 난 장모님하고 통화하면 불편해서 그래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집엔 내가 안부 전화할게. 대신 시댁엔 자기가 안부 전화해. 나도 어머님하고 통화하는 거 불편해서 잘 알아. 자기 마음 이해. 그러자 남편은 그러면 부부가 똑같이 해야 해. 너무하네. 됐어. 그냥 하지 말자 라고 하네요. 이 사람이 연애 시절엔 그렇게 서로 한 만큼 딱딱 맞게 하는 게 개념 커플이라고 주장하며 열을 올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반응을 보이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 전부터 아버지 환갑 때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따로 적금을 부은 게 있었는데 4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환갑이 한참 지나서 결국 그 돈은 예금으로 돌려둔 상태였죠. 그런데 남편이 우연히 그 통장을 발견하고는 이게 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거 내가 아빠 환갑 때 여행 보내드리려고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이야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그럼 우리 부모님은? 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랑 저희 아빠는 동갑이시고 우리 아빠는 6월, 시아버지는 10월이 생신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도 결혼 전에 부모님 환갑 준비한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보내드리면 되잖아 라고 했더니 남편은 자기는 따로 모은 돈이 없고 모은 돈은 전부 결혼 비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부터라도 얼마씩 모아서 온천이라도 보내드리자 라고 제안했더니 남편이 장인어른은 해외여행 보내주고 우리 아버지는 온천으로 때우겠다는 거냐 며 뭐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자기야, 결혼 전에 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따로 저축한 건데 그게 차별하는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자기보다 10원 한 장이라도 적게 해왔어? 저 돈은 내가 우리 아버지 여행 보내드리려고 따로 모아둔 거고 결혼 후에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어.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따로 생각 못 해놨으니 내가 내 돈까지 합쳐서 온천 보내드리겠다는 건데 그게 내가 자기 부모님께 자기보다 더 효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황당해하며 딴소리 말고 똑같은 곳을 보내드려야지 라고 주장하더군요. 전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남편은 치사하게 나온다고 하며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김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시켜서 먹는 스타일입니다. 반면 시댁은 김장을 하고 저는 가서 도와드리곤 하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시댁에서 김장을 하면서도 우리 집은 안 하는데 내가 피곤하다고 불평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장이 끝나고 김치가 너무 맛있게 돼서 시어머니께 몇 포기만 친정에 가져가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시어머니께서 흔쾌히 그러라고 하시며 싸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럽니다. 장모님은 김장도 안 하시는데 직접 한 김치 드셔서 좋겠다. 우리 엄마 정말 좋은 분이니까 잘해드려. 이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남편의 저 말만 아니었으면 김치 싸주시는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저런 말을 들으니 확 열이 받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시댁 김장할 때 안 갈래? 남편은 황당해하며 왜 이러냐고 물었고 저는 김장은 나도 같이 하는데 생색은 자기가 다 내니까 기분 나빠서 가기 싫어졌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더러 혼자 김장을 하라는 거야? 왜 자기 결혼 전에는 어머니 혼자 김장 안 하셨어? 지금은 내가 결혼했으니 김장을 더 많이 하셔서 우리한테도 주시는 거잖아. 나도 김장할 때 배추값 보태드리고 가서 일도 같이 하는데 김치 주신다고 고마워해야 한다니 부담스럽네. 그냥 시켜 먹을래? 나는 너 진짜 웃긴다.
며느리가 김장 때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아니, 난 그 정도는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자기 말 한마디에 갑자기 내가 안 해도 되는 걸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더는 짜증나서 못하겠어.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내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돈도 보내드리고 가서 도와드리는데 그걸 얄밉게 말해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꼬인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다 해두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다달이 2천만 원 정도가 남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댁은 전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더군요. 사실 저도 이걸 잘 몰랐고 남편도 우리 친정이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어느 날 드라마를 보는데 한 며느리가 자기 부모님이 노후에 일을 못하게 되자 딸 집에 얹혀 사는 상황을 남편이 화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걸 보더니 남편이 이래서 우리나라는 안 돼. 자식이 무슨 노후 대책도 아니고 자식한테 피해를 주면서 살지 말아야지. 우리도 열심히 저축해 두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떠봤죠. 자기야, 그럼 나중에 우리 부모님 아프시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맏딸인데. 그러자 남편은 처남 있잖아. 자기는 처남이 있어서 다행인 줄 알아. 라고 회피했어요. 실망스러워서 다시 물었죠. 내 동생이 무슨 상관이야? 사정되는 자식이 모시는 거지. 난 시부모님 나이 들면 모실 생각이었는데 자긴 우리 부모님 아프시면 모실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난 우리 부모님도 알아서 사셔야 한다고 생각해.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자식한테 기대 사는 건 아니지. 결혼은 독립해서 사는 거잖아. 무슨 인수합병도 아니고 각자 삶은 각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당연히 시댁도 노후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죠. 한참 후 주말에 시댁에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어머니께서 우리 노후 대책이 안 돼 있어서 큰일이다. 사돈댁은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라고 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네, 저희 부모님은 준비해 두셨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행이구나 라고 하셨고 저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묻더군요. 장인 장모님 노후 준비해 두셨다며? 응, 해두셨어. 역시 당신네 집은 정확하네. 그런 건 칼같이 준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남편이 그럼 우리도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하면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까? 라고 물었어요. 남편의 태도가 정말 혼란스럽고 답답한 상황이네요. 처음에는 남편이 각자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자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말 바꾸기입니다. 더구나 결혼 전에는 서로 공평하게 하자는 논리로 접근해놓고 결혼 후에는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중적인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서로의 가치관과 역할에 대해 명확한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처음과 다른 말을 하는 이유는 본인의 상황에 유리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본래 평등을 주장했지만 이제는 결혼 후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가치관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경조사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결혼 후 경조사가 겹쳤을 때 각자 가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결혼 후 첫 경조사라며 혼자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는 공평함을 외쳤던 그가 이제 와서 남자 쪽에 맞춰야 한다는 말로 태도를 바꾸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아이 문제에 대해서도 남편이 자신의 손해를 언급하며 본인에게 맞추라고 하는 태도는 결혼 생활에서 협력을 강조하지 않고 손익 계산만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결혼이란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지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는 결코 아니죠.
당신은 아이를 가지지 않을 생각이라며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자신의 논리가 통하지 않으니 당신에게 다시금 자신을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일관성이 없고 결혼 전과 후의 태도 변화가 너무 극명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부부간의 깊은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로의 기대와 가치관을 다시 명확히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하루가 지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짜증만 나네요. 남녀는 다르지 않다. 아들이고 딸이고 다 귀한 자식이다. 남녀가 공평한 게 진짜 개념 있는 거다 외치던 사람이 그래서 이런 개념남이 딱 맞는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던 저 자신이 너무 비참해집니다. 이혼을 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이 나긴 했는데 아직도 혼란스러워 미치겠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우기입니다. 퇴근하고 변호사 친구 만나서 이야기 좀 들었고요. 남편 성격상 협의 이혼은 힘들 것 같고 녹취를 좀 해두라고 하네요. 소송밖엔 없다고요. 전 위자료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공동명의로 한 것들 중 제 부분만 받으면 좋겠네요. 남편 놈은 제가 잘못한 것처럼 온종일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언제나 남편 생각이 다 맞는 소리라며 믿어줬던 걸 남편도 잘 알기에 이번 일도 제가 자기 말에 따라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런 놈을 개념나우로 판단했던 그 시점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습니다. 답글이 참 많아서 한참 걸렸습니다. 다 읽어봤고요. 조언 감사드리고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반반 연애, 반반 결혼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결혼했으니 제 권리 찾아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고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을 사랑했기에 더 믿고 따랐는데 그게 단지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했던 짓거리라고 생각하니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신 남자분들도 분명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 반반 결혼의 이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한국 여자들은 결혼 후에 시댁에만 봉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결혼 비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이라며 반반 결혼이 그런 부당함을 해소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고요. 항상 저에게 네가 자기 집에 이만큼 하면 나도 너희 집에 더 있으면 더 하지 못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헛소리였을지도 모르는 그 말에 더 감동했었고요. 그래서 동등을 원하는 남편을 최대한 맞춰준 것이죠. 결혼 당시에 예단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랑 잠깐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는 남편이 나서서 반반 결혼에 예단이 웬 말이냐고 보호해줬었고요. 그래서 더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가사 분담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퇴근이 같아서 항상 같이 오면 제가 먼저 씻고 그 사이에 남편은 출근할 때 정리 못한 것들 정리해 놓고요. 남편 씻을 때 전 저녁 준비하고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여자인 제가 더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저는 남편이 원해서 공평을 따라주었던 것이지 제가 더 손해본다고 안 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환갑은요. 아버지를 위해서 모아둔 거라 흔들리지 않았고요. 우리 아빠 그렇게 보내드리고 시아버님 온천 보내드린다는 생각은 제 생각이 바르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참 서운한 것은요. 시부모님이 해외에 한 번도 못 가보신 거 알아서요. 제가 부업으로 짬짬이 번역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았지만 따로 자유적금에 여행 경비 모으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이 저축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게 가장 서운합니다. 나중에 보내드리자며 제가 모은다고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이없죠. 솔직히 공평 외치는 남편 말에 100% 수긍해서 결혼한 거는 맞는데 결혼해서도 완전 반반 이렇게 외치며 살진 않았고요. 전화 안 드린 것은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저 일이 있어지고 나서도 알아서 연락드리고 했습니다. 학과 문제도요.
제가 남편 따져본 것이 잘못이라고 하시는데 결혼 후에 조금씩 바뀌는 남편 보면서 마음가짐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랬고요. 결혼 결심하면서 시부모님 나중에 모실 생각이 분명 있었답니다. 남편이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주고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거라면 저 이렇게 이혼 결심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요. 실체를 이제 다 아니까 오히려 후련한 거 있죠. 다시 잘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1%라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제가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다만 자녀 계획이 있었기에 조금 일러서 겨울쯤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요. 남편이 생활비 혼자 벌어와도 생색 안 낸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안 낳을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대강 변명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은 그냥 후련해요. 소송 준비하려면 조금 힘들겠지만 기운 낼 거고요. 이혼 후에 회사 문제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그렇다고 제가 그만두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남편도 뻔뻔하게 나오는데 저도 뻔뻔하게 굴어보려고요. 이걸 보시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께 한마디 하자면요. 결혼 반반 좋습니다. 사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결혼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다만 여자분들은 결혼 반반해도 될 만큼의 괜찮은 남자를 잘 고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분도 여자가 따라준다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더치페이에 대한 인식이 좀 그렇잖아요. 고맙게 생각하고 결혼 후에도 정말 자기 집처럼 친정도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여자들은 남녀 평등 아무리 외쳐도 결혼하면 시댁에 좀 더 손이 가는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요. 알아서 느끼며 잘하는 사람에게 괜히 더 잘하길 바라면서 툭 한마디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제일 기분 더럽고 서운한 겁니다. 그게 이혼 후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깔끔히 글 쓰게 되면 좋겠습니다. 최종 후기 안녕하세요. 전에 공평하게 결혼한 여자의 최후로 글 썼던 사람입니다. 원글에 말했듯이 저희 아버지 환갑이셔서 며칠 전 여행을 즐겁게 잘 보내고 와서 후기를 올립니다. 글 썼을 당시에 변호사 친구와 상의 끝에 녹취라는 답을 찾았고 더 알아보니 법정 이혼 사유가 되려면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했고 결혼 전 약속을 서면 공증한 것도 아니고 공증해도 제3 문제 외엔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이행 안 한다는 것만으로는 제가 패소할 소지도 일부 있다고 하여서 그 후에 펜 녹음기를 하나 사서 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놈한텐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고 시댁에 안부 전화도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일상생활도 거의 말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녹취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지요. 그놈도 슬슬 상황이 답답했는지 뭐가 불만이냐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녹취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씻고 나오거나 펜이 가방에 있거나 등등 몇 번을 실패하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유도를 했습니다. 처음 녹취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자기 그때 뭐라고 했지? 이사하면 시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했나 남편이 당당하게 그때 내가 말했잖아 생각해봤어? 응 생각해봤는데 그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살면 좋겠어. 목소리 톤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말이 돼 나도 불편한데 우리 부모님은 어쩌라고 그런 말을 해 그럼 나도 모시고 살 이유가 없는데 자기는 내가 우리 부모님 노후 대책 안 했을 거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인수합병 아니라며 각자 살아가는 거라며. 근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세상 천지에 처가댁 모시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게다가 처가댁은 노후 준비도 돼 있는데 뭐가 문제야? 물론 그건 문제없지 누누이 말했지만 난 결혼 전부터 나중에 시부모님 나이 드시면 모시려고 했어. 근데 그건 자기가 우리 부모님도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전제였을 때고 자기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웃으며 시부모님 모시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제가 더 말하고 있는데 말 자르면서 야 그만해. 너랑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주위에 다 물어봐라.
너같이 말하는 여자가 있는지 아직까지 시집을 오는 거지 결혼을 하는 게 아니야. 뭘 좀 똑바로 알고 떠들어. 지금 장난해. 너 결혼 전에 저도 욱해서 호칭이 막 나갔습니다. 뭐라고 했어? 정말 이런 한 푼도 동등하게 써야지 개념 있는 거라며. 그럼 내가 너 부모님 모시게 되면 시부모님한테 들어가는 생활비며 용돈이며 네가 더 벌어와야 공평하겠다. 그렇지 너 진짜 웃긴다. 이러고선 아무 말도 못하대요. 제가 더 싸졌습니다. 너 결혼 전에 내가 이렇게 더치페이 딱딱하고 반반 결혼하면 뭐가 좋은 건데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 한국 여자들 결혼 후에 시댁 일만 더 신경 쓰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해서 불합리하다며 반반 결혼이 그 부당함을 해소해준다며 내가 너희 집에 이만큼 하면 너도 우리 집에 이만큼 하겠다며 근데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꿔? 김장은 내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쳐도 양가 경조사 문제는 왜 내가 우리 친정 무시하고 시댁만 신경 써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시부모님 여행 경비 모으고 있다는데 내가 결혼 전 모은 돈 가지고 네가 뭔데 왈가왈부야. 짜증을 내더군요. 했던 말 또 하느냐. 야 다 됐다고. 내가 집값만 보탠 거에서 내가 혼수 반한 거 빼고 얼만데 내가 줄게. 그거 주면 이제 조용할 거냐? 참 이때 이놈 정말 최악이고 이게 본 모습이다 싶더라고요. 그놈 돈 나올 구멍 없고 시댁에서 보태줄 형편도 안 됩니다. 보통 남자들이 허세 부리는 것처럼 저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집 1억 4천하고 2천 혼수했고 2천으로 결혼 준비했으니 집값 7천에서 1천만 원 빼고 6천 주면 되겠네. 그럼 조용히 하고 따라줄 게 언제까지 줄 수 있는데 내가 더러워서 해주고 만다 이러고 나갔습니다. 외박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음날 일어났더니 후다닥 옷 갈아입고 아는 채도 없이 먼저 나가대요. 물 한 잔 마시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6천은 언제 줄 건데 무시하더군요. 이 이후론 상습 문자는 안 좋을까 해서 더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 약 올린 정도. 이날 지나서 전재산이랄 것도 없지만 틈틈이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결혼 후에 월급 일부분 합하여 모으던 적금도 해약했고 제가 시부모님 여행 경비조로 모은 것은 어차피 제 것이고 제가 부업해서 모은 돈이니까요. 결혼 전에 아버지 환갑 여행할 것도 어차피 제 것이고 지금 사는 집 전세반도 제 것이고 공동명의고요. 혼수가 문제이긴 한데 이것은 차후 중고로 싸게 모두 내놓아서 흑반으로 정리할까 했습니다. 적금을 해약한 날 그때까지 남은 생활비 반과 적금도 이자까지 정확히 반을 딱 나눠서 가계부와 해지한 통장과 함께 동봉의 봉투에 넣어서 줬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하길래 이제부터 돈 관리는 각자 하는 게 좋겠다. 나 귀찮아 이랬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러더군요. 그 후 양가 겹친 결혼식이 다가왔고 하루 전날 내일 입을 거 챙겨두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선 그날 쪽지만 발랑 두고 전화기 꺼놓고 집을 나섰지요. 들어갈 때쯤에 전화기를 켰더니 육두문자부터 해서 개념 없다는 소리까지 써놨더군요. 예상 못한 증거 문자 또 하나 확보하고 집에 들어가니 술 취해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 오니까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지랄지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 이미 현관문 열면서 녹음기를 켠 상태고요. 두 번째 녹취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야 내가 지금 우리 집을 무시하려고 작정했냐 그렇게 우습게 보이디 내가 얼마나 개망신을 당한 줄 아느냐며 소리소리 지르더군요. 자기야 나 동생 결혼식 다녀온 건데 무슨 문제 있어 저보고 아가리를 닥치라고 합니다. 너 이제부터 친정 가지 말고 통화도 하지 마 이러대요. 내가 미쳐서 내가 너의 소유물이냐 저도 덩달아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침착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싸우는 내용이 녹음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여자가 남자 쪽에 맞춰야 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고 퇴근해서 밥 먹고 쉬고 있는데 케이크랑 꽃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분위기 잡기에 눈치채고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녹취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러지 말고 화해하자. 무슨 화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가 공평할 수 없는 거 자기도 잘 알잖아. 응, 잘 알고 있었는데 공평할 수도 있다고 가르쳐준 게 바로 당신이었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결혼 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고, 그렇기만 하면 불합리한 우리나라 썩어빠진 무개념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 건 당신이잖아. 안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인정해. 그 당시엔 데이트 비용이나 남자가 집 하는 거랑 그런 것들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걸 자기한테 말한 건데 고맙게도 자기가 잘 따라줘서 지금까지도 고맙다고 생각해. 하지만 결혼은 별개야. 결혼식 문제도 그래 결혼 후 처음 맞는 시댁 경조사가 있다면 며느리가 당연히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친정 경조사는 그건 잘 말씀드리고 봉투만 보내도 뭐라 할 사람 없을 걸 이모님 댁에서도 시댁 경조사에 있다고 설명하면 여자시니까 이해하실 텐데. 아니 이해 못하시던데 경사가 겹쳐서 각자 참석하는 거라고 하니까 너도 갔어야 한다는 말은 안 하시고. 응 그랬느냐고 하시던데 가만히 있더니 이럽니다. 아마 경조사가 겹칠 일이 앞으로는 없다고 판단한 듯 해요. 그래 그건 내가 생각이 짧았네.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내가 2번 다시 아무 소리도 안 할게. 그럼 우리 이제 화해한 거지. 나 용돈 받아 쓰는 게 좋은 것 같아. 애교를 피우더라고요. 역겹게. 아니 말 나온 김에 다 하자. 우리 아버지 환갑 여행은 어떤데? 내가 결혼 전 모은 돈으로 보내드리는 건데 자기 돈 1원 한 푼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보내드리면 안 돼. 보내드려야지. 하지만 우리 아버지도 보내드리는 게 바르다고 생각해. 우리가 시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적금 해약한 것도 있고 자기 부업한 것도 있잖아. 아 그러네. 적금 해약한 거 나눴으니까 그걸로 자기 아버님 해외여행 보내드리면 되겠다. 그리고 나 부업한 건 우리 엄마 옷 사 입으라고 다 드렸는데 이걸 어쩌지? 그걸 왜 자기 마음대로 장모님을 드려. 그거 내가 잠 안 자고 주말에 틈틈이 아르바이트 한 건데 자기 허락을 받아야 해. 목적이 우리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모은 거였잖아. 목적대로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여유 자금 모아서 보내드리자는 취지였지만 자기는 우리 부모님 못 해보신 거 해드린다고 따로 아르바이트 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 나도 그래서 관뒀어. 더는 부업할 힘도 없고 지금까지 모은 걸론 인천 앞바다도 못 보내드릴 것 같아서 그냥 엄마 옷 사 입으라고 드렸어. 남편이 울그락거렸는데 가다듬더군요. 자기야 진짜 이러지 말자. 우리 이렇게 감정 싸움하지 말고 다시 올바르게 생각해보자. 올바르게 생각하자는 사람이 결혼은 별개라며 시댁 먼저 맞추라고 말을 해. 그리고 내가 시댁 먼저 안 맞춘 게 뭔데. 명절에 시댁 먼저 가지 친정에 먼저 가. 내가 김장 때도 우리 생활비 아닌 내 용돈에서 돈 보태드리고 힘드실까봐 자진해서 가서 돕는 건데 너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어? 생색은 있는 대로 내더라. 그 몇 폭이 우리 부모님이 가져다 준다니까 뭐 어떻다고. 그리고 뭐 내가 임신하고 육아하려면 홀벌이 해야 하는데 그걸로 생색을 안 낸다고.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전 좀 흥분했는데 오히려 그놈은 애써 침착하게 말하더군요. 당연히 홀버이 하면 힘들지. 그걸로 애까지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내 생각은 안 해. 내가 홀버이 해도 아무 투정 안 부린다는 건 자기를 위한 배려인데 왜 그걸 생각을 못해. 정신적 혼란이 오더군요. 더는 말도 하기 싫고 그만하자. 너 같은 놈이랑 더는 말할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소리를 치네요. 야, 너 진짜 답 없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내 의견 굽힐 생각은 전혀 없냐? 그래 내가 결혼 전에 솔직히 내가 돈 더 쓰면 아까워서 평등 공평 외쳤다. 그땐 너랑 결혼할 확신도 안 썼고 내가 돈 더 쓰다가 헤어지면 내가 너무 손해일 것 같아서 그랬다. 그리고 결혼할 마음 먹었을 때도 우리 집 너도 뻔히 알지 않느냐. 딥 해주실 여력이 없으시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반반 결혼 말한 거고 너도 순순히 승낙했잖아.
하지만 결혼해서까지 내가 남잔데 그렇게 살아야 하냐? 당연히 시댁에 좀 더 맞추고 시부모님부터 챙기는 게 도리지. 그리고 얼마나 된다고 김장 때 돈 보탰다고 유세야 20만 원 보탠 거 가지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어. 어떤 시어머니가 친정에 김치 가져가라고 하겠냐. 그리고 장인어른은 해외여행 보내주고 우리 아버지인 온천.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서 반대인 경우면 몰라도. 그리고 결혼했으면 결혼 전에 모은 돈은 공동재산이지 네 돈 내 돈 따지는 게 말이 되냐? 지금 무슨 개수작인데 저게 본심인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결혼 전에 단지 돈이 아까워서 결혼할 확신이 안 생겨서 더치페이 한 거고, 결혼할 때는 신혼집 구할 여유가 안 돼서 나한테 사탕 발림 소리 한 거야. 그래 어쩔래? 알았어? 네 뜻 잘 알았으니까 잘 생각해볼게. 생각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자기 의견에 따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 지나서 녹취 내용 친구한테 다 의논하고 이혼 서류 가져와서 내밀고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저더러 미쳤냐고, 왜 이러냐고,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하냐고 그러길래 녹취한 거 들려줬습니다. 무지 황당해 하더군요. 이거 카피보니아 변호사 친구한테 들려줬더니 이 정도면 너한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법정 싸움까지 가도 내가 100% 승소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너 나한테 위자료도 줘야 한대. 그렇게까지 하기 싫고 깔끔하게 협의 이혼하자. 집에서 서로 돈 가져가고 혼수 반만큼 내가 가져가던가 아님 팔아서 반반 나누던가 딱 공평하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도장 찍어주나 보자고 난리를 치더니 다음 날부터 와서 빌기 시작합니다. 다신 안 그러겠다고. 자기가 잠시 친구들 이야기 듣고 미쳤었나 보다고. 그래서 제가 내 친구들은 연애할 때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결혼할 때 집도 장만하고 했잖아. 그러니 와이프들이 시댁에 설설기며 살겠지만 그걸 나한테도 바랬다는 것부터가 에러지. 난 이미 결심 굳혔으니까 이혼의 손이 발휘되도록 빌더군요. 창피하게 회사에서까지 울먹이며 빌더군요. 시부모까지 찾아와서 빌고 하시는데 어른 앞에서 냉정하게 하기 뭐해서 알았다고 돌려보낸 뒤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짐을 싸서 친구 집에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신 전까지 이혼 소리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이혼 요구했고 법원 가서 협의 이혼 확인 신청했고요. 지금은 숙려 기간 중입니다. 이런 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부모님 모시고 관 가서 실컷 놀다가 왔고요. 이제 좀 더 버티면 이중인격자 놈이랑도 영원히 남남이더군요. 정말 아이가 없을 때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한 게 너무 잘한 것 같고요. 개운합니다. 이혼녀 딱지야 별로 신경 안 쓰입니다. 다 싫다면 돈 있겠다, 직장이 있겠다, 독신으로 살지요. 뭐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제일 힘든데 제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걸 다 들으시면 속은 상하시겠지만 웬만한 남자들보다 공부 더 시키고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잘했다는 못하시더라도 알았다고는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쓰레기 같은 자식 결혼 2년 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까지 해서 1억 정도 있는데 알아서 장가 가겠지요. 저는 앞으로 일 더 열심히 하고 여가 생활 좀 즐겨야겠습니다. 물론 그 자식이 회사에 거짓 소문 퍼뜨릴 수도 있으니 미리 언지해 놓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조언들 감사하고요. 당시 댓글 달아주셨던 모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상 낭만 캐스터였습니다.